자, 이로써 우리가 뭘 했냐면은 맨 처음에 이제 리액트 기초를 배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 했을까요? 이제 할 일 리스트 수정 기능을 했고요. 할 일 리스트 삭제 기능 했고요. 할 일 리스트 추가를 했습니다. 언제 했냐? 맨 처음에 19강에서 이런 걸 했어요. 여기서 이제 각각의 요 아이템을 나 수정하겠다 이렇게 하면 수정 모드가 나오고요. 이제 이 버튼 누르는 거에 따라서 여기 모드가 달라지죠. 요 모드에 따라서 밑에 게 보여졌다 사라졌다 한다. 실제로 수정이 되진 않지만. 그 다음에 네, X 버튼 누르면은 삭제도 되네요. 네, 삭제도 다 했습니다. 삭제도. 네, 18강에서 했고, 그 다음에 할 일 리스트 추가 기능, 요거 23강에서 우리가 했죠. 이렇게 추가할 때는 뭐 이런 기능을 썼었는데, 그쵸. 그 다음에 삭제 기능을 또 다시 이렇게 적용까지 했습니다. 추가랑 삭제를 같이 했죠. 다시 한번 우리가 맨 처음에 삭제를 배웠고요. 뭔가를 삭제하는 방법 배웠고, 그 다음에 수정하는 방법도 배웠고, 그 다음에 추가하는 방법 배웠고, 그 다음에 삭제랑 추가 같이 하는 방법 배웠고요. 뭐 이런 식으로 흘러왔습니다. 그거 하다가 이제 뭐예요? 테일윈드 배우고, 플렉스 배우고, 포지션 배웠죠. 포지션에 뭐가 있다? 앱솔루트랑 릴러티브랑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걸로 이제 우리가 3차 메뉴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다시 어느 정도 이제 네, CSS 공부는 다 됐으니까 이제 할 일 리스트 완성을 향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맨 처음에 자, 학습용 시작 페이지 Z6C 요거 제가 알려드렸죠. 여기서 포크를 해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처음부터. 오케이. 자, 이게 시작입니다. 시작. 그 다음 포크. 자, 1부. 자, 할 일 리스트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폼 같은 거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input 타입 텍스트 플레이스 홀더 여기다 할 일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input 타입 submit 밸류는 추가. 그러면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클래스 네임입니다. 이건 리액트니까 클래스 네임이고,
보더 주고 P 주고 라운디드까지 해볼까요? 이렇게. 네. 얘네들이 너무 딱 붙어 있다 그러면 얘네를 플렉스로 해볼게요. 플렉스 한 다음에 갭이라는 게 있습니다. 갭을 주시면은 얘네 사이가 살짝 이렇게, 갭은 뭐냐면 개구리들 사이의 간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도 P 한 이 정도 줘볼까요? 네. 그럼 여기서가 엔터를 딱 칠 때마다 나가면 되는데, 자 여기서 뭐 해야 돼요? on submit stop 아니다 prevent default 이거 한번 해줘야 네 됩니다. 왜 이래 이거? 화살표가 이거구나. 자바랑 헷갈렸어요. 여러분 자바는 화살표 하나고 자바스크립트는 화살표 두 개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엔터가 안 된다. 자 그럼 일부 뭐 한 거예요? 홈 마크업을 했다. 마크업은 뭐냐면은 HTML만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포크 들어가서 2부 해볼게요. 자 저는 여기서 엔터를 딱 칠 때마다 뭔가가 등록됐으면 좋겠다. 네. 뭐 할까요? 여기다가 const use todos set todos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use state bear를 하나 넣고, use state가 없으면 아시죠 여러분? 리액트에서 바로 뽑았어도 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진 않고 이렇게 하면은 네, 또 여기 있는 걸 바로 이렇게 편하게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add to도라고 만들 겁니다. add to도 만들어서, 자 그 다음에 add to도는 뭘 받죠? to 컨텐트를 받죠. 컨텐트를 받아서 네, set to do 에다가 추가를 하면 되는데, 앞에다 추가할까요? 기존 to도스를 여기다 두고서 컨텐트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add to do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를 이제 두 줄 써야 되니까 이거를 생략할 수 없겠죠. 이렇게 하고 add to do 그래서 뭐 하면 돼요? const 폼에서 target 네,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안 줄 수가 없네요. 네, 이거는 콘텐츠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form.content.value를 일단 중복 처리 한번, 그러니까 중복 제거가 아니라 그 뭐죠? 네, 좌우 공백 제거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 여기다가 이게 0이면 뭐 해준다? 할 일을 입력해주세요. 이렇게만 하시고 함수를 꺼야겠죠. 자, 포커스 한번 해주시고, 이제 뭐 하면 돼요? 요 값을 여기다가 쏙 넣어주시고, 마지막 요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여기다가 또 포커스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잘 등록되고 있냐? 그럼 일단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투두스에서 그 밑에다가 참고로 이 객체를 그냥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리액트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이 뭐야 이거? 아, 이거지 참. 자, 이게 배열 객체를 그냥 그대로 출력하면은 이게 이렇게 나와요. 그냥 요거를 자세히 좀 디버깅 해보려면 JSON stringify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써주시면은 제대로 디버깅이 된다. 자, 재밌죠? 크크 한 다음에 엔터 딱 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자동으로 사라지고 포커스가 여기로 가죠. 제가 FF 한 다음에 여기 추가 눌러요. 추가 누르면 원래 포커스가 여기로 가야 되는데 포커스가 다시 여기로 왔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추가를 하고 요걸 통해서 여기를 다시 비우고 포커스를 통해서 다시 여기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냥 엔터를 치거나 네, 여기서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이걸 하거나 할 일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만 입력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스페이스 입력하고 3 입력하고 스페이스 입력하면은 추가되는 거 좌우 공백이 없는 거 보이시죠? 네, 요거는 네, 요거는 이제 네, 할 일 동시 할 일 추가. 네, 요거 됐고요. 자, 포크를 하고 3부로 가보겠습니다. 자, 거의 끝났어요. 자, 여기서 네, 자, 어디 갔냐? 네. 주모님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UI가 나오는 곳이고, 그쵸? 그런데 여기 너무 과도하게 자바스크립트 로직이 들어갔죠? 여기 이제 HTML,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얘를 JSX라고 하는데 여기에 너무 과도한 로직이 들어가면은 요거는 보통 잘라내기를 합니다. 잘라내기를 하고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여기 있는 로직이 좀 여기로 옮겨가니까 좀 보기가 편하죠. 얘가 보기가 편하잖아요. 이렇게 이 폼을 전송하면 얘가 실행되는구나. 그 다음에 그쵸. 아이고, 하하호호, 잘 됐어요. 자, 요거는 뭐라고 할까요? 요거는 JSX 내의 과도한 JS 로직을 함수로 분리. JSX가 뭐냐? 요런 리액트 내에서의 HTML을 JSX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또 진행할게요. 4부. 자, 자, 준면님, 사장님, 만약에 얘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 이거 제가 추가할 때 서버로 전송이 됐다가, 그쵸? 거기서 DB에 의해서 인서트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오토 인크리먼트 ID, 즉 번호가 생기겠죠? 근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할 때 이
각각의 할 일에 대한 고유 번호가 안 생깁니다. 왜냐면은 얘는 뭐예요? 얘는 DB에 저장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 하고 싶냐면은 번호를 입력하고 싶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할 일의 구조를 좀 바꾸겠습니다. 할 일의 구조는 어떻게 바꿀 거냐? 이렇게 바꿀게요. 잘 보세요. const to to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id랑 뭘로 이루어져 있다? 컨텐트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자, 그럼 잘 보세요. 이게 뭐야. 그쵸, to. 자, 해볼게요. 치과 가기, 양치하기, 운동하기. 상현님 이거 보이시나요? 하나하나가 그냥 이제 객체가 된 거예요. 이걸 객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요거 단점이 뭐예요? 이게 계속 1이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우리 어떻게 했죠? 이거를 하는 방법이 그쵸? 자, 그러면은 제가 let을 통해서 last id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0을 하면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뿔뿔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1, 2, 3.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저는 이 last id를 0으로 만들어 놓고서 그 다음에 const가 아닌 let으로 했죠. let으로 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네, 이걸 바꿀 수 있다. 그쵸? 그래서 뿔뿔 해서 했어요. 그러면은 이 add 함수가 add to가 실행될 때마다 뭐가 돼야 돼요? 이 값이 증가해서 여기는 1번, 뭐 2번, 3번, 4번 혹은 뭐 1, 2, 3, 4 증가해야 되는데 왜 안 될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리액트가 제대로 이해가 됐다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쵸? 좀 어렵죠? 이거? 왜 안 되는지 헷갈릴 거예요. 자. 네네네. 네. 공부를 열심히 하셨네요. 함수가 재실행됐으니까 맞아요. 근데 함수가 재실행이 왜 됐죠? 자, 스테이트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getter setter라는 거 아시겠죠? to도스가 getter, 네, setto도스가 setter. 스테이트 변수에 얘는 초기 값일 뿐이고요. 자, 이 setter가 실행이 되면은 이 스테이트 변수를 선언한 함수가 뭐죠? 얘예요. 함수 수준에서 뭐가 일어난다? 재실행이 일어난다. 그러면 재실행이 될 때 자연스럽게 얘는 다시 뭘로 초기화돼요? 0으로 초기화되겠죠. 근데 이걸 우리가 언제 실행했나요? 저희는 추가밖에 안 했는데, 자, 추가를 누르면 뭐가 실행돼요? 요거에 의해서 onSubmit이 실행되고요. onSubmit에 의해서 뭐가 실행돼요? addTo도가 실행이 되고요. addTo도에 의해서 뭐가 실행돼요? 여기 setTo도가 실행이 된다. 결국에 내가 이걸 누르거나, 참고로 폼에서 엔터를 눌러도 네, 폼의 규칙입니다. 이건 HTML 규칙이에요. 폼에서 뭘 누른다? 여기서 엔터를 누르면은 네, 요 폼이 여기까지 실행이 되고요. 요 버튼 눌러도 실행이 돼요. 참고로 이제 인풋 타입 버튼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결과 똑같은 거 아닌가요? UI는 똑같아요. UI는 똑같은데 이거는 안 돼요. 이건 폼 전송이 안 됩니다. 꼭 서브밋으로 하셔야 돼요. 아무튼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딜레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할 일의 구조를 아이디와 컨텐트를 가지는 변경. 하지만 아이디가 는 문제 발생. 그쵸? 자, 이걸 해결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에요, 이거.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혹시 해결책 있나요?
대체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상현님, 요 투두스 배열은 지난번 실행에서의 투두스를 기억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함수 재실행될 때마다 매번 빈 배열로 초기화 될까요? 매번 초기화되진 않습니다. 왜냐? 스테이트잖아요. 스테이트가 뭐죠? 상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태로 만들면 네, setToDo스가 실행돼도 어떻게 된다? 결국에 이 함수가 뭐예요? 재실행 되겠죠? 재실행 되더라도 이 값은 뭐예요? 전승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매번 초기화되는 게 아니에요. 얘는 그럼 뭐죠? 초기값. 최초의 앱 함수가 실행됐을 때 그때는 여기에 전승될 게 없잖아요. 이건 초기값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 녀석도 기억을 해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매번 0으로 초기화 돼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좋아요. 여기서 last id, set last id 이렇게 하고, 자, 초기 값을 뭘로 할까요? 초기 값은 0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제 요게 콘스트기 때문에 이 값을 수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게터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수정할 수 없어서 여기는 어떻게 된다? 플러스 1로 하고, 그 다음에 얘를 그 다음에 이렇게 썼으면 수정을 해줘야죠. 자,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new id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고 new id를 넣어주고, 아니다, id를 이렇게 넣어주고, 자, 됐어요. 그 다음에 뭐 해준다? set last id는 new id다. 자, 이거 해줘야 될까요? 안 해줘야 될까요? 이게 뭔지 아시겠나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last id 값이 바뀌나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네, 그쵸. 이거를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세터를 하면 함수가 재실행된다고. 근데 얘를 하면 즉시 재실행될까요? 아니면은 얘도 하고 얘도 하고 끝까지 함수가 끝까지 다 실행된 다음에 어느 정도 텀을 두고서 재실행될까요? 그죠? 어느 정도 텀을 둡니다. 만약에 이게 세터를 실행했다고 즉시 재실행되면은 얘가 됐다고 해서 얘가 안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쵸? 즉시는 아니에요. 네. 아무튼 뭐 해볼게요. 그러면은 11223344. 자, 이거를 앞에다 여기 보시면은 네. 뭐야 왜 추가가 안 돼? 라스트 아이디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아이디죠. 네, 다시. 자, 112233445566. 자, 그럼 번호가 이렇게 잘 증가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가 지금 요거랑 똑같다는 거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앞에 있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객체 표현법에서 앞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인데 이게 문자열이라면은 얘를 생략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요 키와 밸류 변수가 똑같으면 여기 사용되는 변수와 그 변수명을 키로 가진다면은 얘는 그냥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럼 이해가 되실까요? 이렇게 이거 딱 보고서 무슨 생각해야 돼요? 아, 이거는 이거의 줄임표현이구나. 이거는 뭐예요? 이거의 줄임표현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좋아요. 자, 아무튼 네. 자, last id도 뭐 했다? last id도 상태 변수로 만들어서 유지되도록 했어요.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 자,
당연히 여기 보시면 자, 잘 보세요. 이 두 개는 차이가 있어요. 자, 이 녀석은 UI에 노출돼야 안 돼요? 투두스는 UI에 노출이 됩니다. 나중에 여기 뭐 할 일 목록 리스트가 쭉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근데 라스트 아이디는 이게 화면에 뭐 보여줘야 되나요? 보통 사용자한테 라스트 아이디가 뭔지 막 그 노출이 되나요? 노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UI에 노출은 안 되는데 사실 뭐 때문에 얘를 한 거죠? 단순히 기억하려고. 근데 여기 공식이 있습니다. 자, UI 노출과 기억을 동시에 해야 된다? 그러면 use state예요. 근데 단순히 기억만 하려면은 use ref를 쓰시면 됩니다. use ref 같은 경우는 요렇게 만들면은 훨씬 더 좀 경제적입니다. 해볼게요. 그러니까 라스트 아이디 같은 게 use ref로 만들기 딱이죠. use ref를 쓰시고 use ref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last id ref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urrent 이렇게. 자, 해볼게요. 이게 되게 희한하죠. 갑자기 커런트가 왜 튀어나오냐 궁금하잖아요. 그쵸? 그냥 외우세요. use ref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use ref는 콘스트로 만들고 그 다음에 걔 값을 그럼 내가 여기다가 뭐 이게 넣어도 되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얘는 네 어떤 레퍼런스를 가리키고요. 이 녀석이 현재 가리키고 있는 게 값이 0이겠죠. 네. 그 값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조금 헷갈리실라나? 그러면 약간 제가 이거를 좀 편하게 이렇게 할게요.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네 이렇게 해둘게요. 참고로 이 ref 값이 바뀐다고 해서 리렌더링이 발생하진 않아요. 네 됐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use ref를 통해서 자 last id는 UI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use ref로 변경. 사용자 입장에 달라진 게 없습니다. 네, 사용자 입장에서 달라진 거 전혀 없어요. 다만 최적화라고 보시면 돼요. 최적화. 이게 좀 더 용도에 맞는 거예요. use state 대신에 ref를 쓴다고 해서 사용자가 입장이 달라지는 거는 조금 더 빨라진다. 앱이. 네. 그런 느낌. 네. 얘는 기억에만 약간 특화된 녀석이다. 됐어요.